어제 오후 70세의 한 분이 제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에 잠들 때까지 하루가 어떻게 갔는지 모른답니다. 텔레비전 보고 스마트폰 만지고 멍하니 앉아있다 보면 하루가 끝난답니다. 이렇게 살다가 죽는 건가 싶어요. 시간만 흘러가요. 뭘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목소리에 후회가 가득했습니다. 반면 65세의 다른 분은 눈빛이 달랐습니다. 저는 하루가 모자라요. 배울 것도 많고 할 것도 많고 만날 사람도 많아요. 시간이 아까워서 일찍 일어나요. 같은 나이인데 한 분은 시간이 너무 느리게 가고 다른 분은 시간이 너무 빠르게 갑니다. 무엇이 이런 차이를 만들었을까요? 여러분, 혹시 시간을 흘려보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오늘 하루가 내일도 반복되고 그렇게 1년이 지나가고 어느새 10년이 흘러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이 이야기는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시간을 아끼는 것이 왜 가장 큰 자기계발인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깨달음, 남은 시간이 생각보다 짧습니다. 60세의 한 남성분이 계십니다. 은퇴 후 여유롭게 살려고 했습니다. 평생 바쁘게 살았으니 이제 좀 쉬어도 되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매일 늦잠을 잤습니다. 10시까지 자고 느긋하게 아침을 먹고 텔레비전을 봤습니다. 점심 먹고 낮잠 자고 저녁 먹고 또 텔레비전 보고 그렇게 1년을 보냈습니다. 친구가 물었습니다. 1년 동안 뭐 했어? 생각해봤습니다.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기억나는 게 없었습니다. 충격이었습니다. 문득 계산을 해봤습니다. 평균 수명이 80세라면 20년 남았습니다. 20년이면 7,300일입니다. 하루하루가 줄어듭니다. 더 충격적인 계산이 있었습니다. 건강하게 활동할 수 있는 시간은 더 짧습니다. 70대 중반이면 체력이 약해집니다. 실질적으로 활동 가능한 시간은 15년 정도입니다. 15년, 5,475일. 갑자기 시간이 아까워졌습니다. 이렇게 흘려보낼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달라졌습니다. 아침 7시에 일어났습니다. 운동을 했습니다. 책을 읽었습니다. 새로운 것을 배웠습니다. 사람을 만났습니다. 하루가 충실해졌습니다. 저녁에 되돌아보면 뿌듯했습니다. 오늘 하루를 제대로 살았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다시 친구를 만났습니다. 1년 동안 뭐 했어? 이번에는 할 말이 많았습니다. 영어 공부를 시작했고 등산 동호회에 가입했고 봉사활동을 했고 손주들과 여행도 다녀왔습니다. 시간이 한정돼 있다는 걸 깨닫는 순간부터 인생이 달라졌어요. 남은 시간이 짧다는 걸 알면 한순간도 허투루 보낼 수 없어요. 그분은 지금 매일을 의미 있게 삽니다. 시간을 아끼고 가치 있게 쓰고 후회 없이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가장 큰 자기계발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두 번째 깨달음, 의미 없는 시간이 인생을 삼킵니다. 63세의 한 여성분이 계십니다. 스마트폰 중독이었습니다. 하루에 5시간 이상을 스마트폰으로 보냈습니다. 유튜브를 봤습니다. 뉴스를 봤습니다. 소셜미디어를 봤습니다. 저녁이 되면 허무했습니다. 오늘 하루 뭘 했나 싶었습니다. 스마트폰만 본 것 같았습니다. 실제로 그랬습니다. 어느 날 앱 사용 시간을 확인했습니다. 충격이었습니다. 하루 평균 6시간, 일주일이면 42시간, 한 달이면 180시간, 1년이면 2190시간. 2000시간이면 뭘 할 수 있을까 생각해봤습니다. 외국어를 마스터할 수 있습니다. 악기를 배울 수 있습니다. 자격증을 딸 수 있습니다. 100권의 책을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스마트폰만 보고 있었습니다. 남는 게 없었습니다. 배운 것도 성장한 것도 추억도 없었습니다. 그냥 시간만 사라졌습니다. 결심했습니다. 스마트폰 사용을 줄이기로. 하루 1시간으로 제한했습니다. 처음에는 힘들었습니다. 손이 근질근질했습니다. 무료했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대신 다른 것을 했습니다. 책을 읽었습니다. 산책을 했습니다. 친구에게 전화했습니다. 요리를 배웠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놀라운 변화가 있었습니다.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하루가 길어진 느낌이었습니다. 실제로 5시간이 생긴 겁니다. 그 시간으로 뭔가를 했습니다. 영어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매일 1시간씩 공부했습니다. 석 달 만에 간단한 회화가 가능해졌습니다. 요가도 시작했습니다.
매일 30분씩 했습니다. 몸이 유연해졌습니다. 건강해졌습니다. 친구들과 만나는 시간도 늘었습니다. 대화를 나눴습니다. 관계가 깊어졌습니다. 외롭지 않았습니다. 스마트폰이 시간을 삼키고 있었어요. 의미 없는 시간이 제 인지를 훔쳐갔어요. 그걸 끊으니까 진짜 삶이 시작됐어요. 그분은 지금도 스마트폰을 하루 1시간만 사용합니다. 그 대신 다른 것들로 시간을 채웁니다. 배우고 경험하고 성장합니다. 그리고 매일이 청실합니다. 세 번째 깨달음, 미루는 습관이 시간을 훔칩니다. 58세의 한 남성분이 계십니다. 평생 미루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내일 하지 뭐, 다음 주에 하지 뭐, 나중에 하지 뭐, 그렇게 미뤘습니다. 하고 싶었던 것들이 많았습니다. 여행 가고 싶었습니다. 악기 배우고 싶었습니다. 봉사활동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다 미뤘습니다. 시간이 지났습니다. 5년, 10년, 여전히 하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계획만 있었습니다. 실행은 없었습니다. 은퇴했습니다. 이제 시간이 많으니까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미뤘습니다. 내일, 다음 주, 다음 달. 친구가 갑자기 세상을 떠났습니다. 같은 나이였습니다. 건강해 보였습니다. 충격이었습니다. 장례식에서 깨달았습니다. 내일은 보장되지 않는다는 것을요. 미루다가 영원히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을요. 그날 집에 와서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미루지 않기로. 하고 싶은 것을 지금 당장 시작하기로. 다음 날 여행사에 갔습니다. 평생 가고 싶었던 유럽 여행을 예약했습니다. 한 달 후 출발이었습니다. 떨렸지만 기대됐습니다. 기타도 샀습니다. 젊었을 때부터 배우고 싶었던 악기였습니다. 학원에 등록했습니다. 어색했지만 즐거웠습니다. 봉사활동도 시작했습니다. 지역 복지관에서 주 1회 봉사했습니다. 보람 있었습니다. 한 달 후 유럽에 갔습니다. 꿈만 같았습니다. 평생 미루던 일을 드디어 했습니다. 행복했습니다. 돌아와서 기타를 열심히 연습했습니다. 서툴렀지만 조금씩 늘었습니다. 석 달 만에 간단한 곡을 칠 수 있었습니다. 미루는 게 습관이었어요. 그런데 친구의 죽음이 깨우쳐졌어요. 지금 하지 않으면 영원히 못한다는 걸요. 미루지 않고 지금 하는 게 시간을 아끼는 거예요. 그분은 지금도 하고 싶은 게 생기면 바로 시작합니다. 미루지 않습니다. 내일을 기약하지 않습니다. 오늘을 삽니다. 그리고 그 삶이 충만합니다. 네 번째 깨달음, 쓸데없는 걱정이 시간을 낭비합니다. 65세의 한 여성분이 계십니다. 평생 걱정이 많았습니다. 자녀 걱정, 돈 걱정, 건강 걱정, 미래 걱정, 하루 종일 걱정했습니다. 걱정하느라 시간을 다 보냈습니다. 밤에 잠도 못 났습니다. 걱정 때문이었습니다. 낮에도 멍하니 앉아서 걱정만 했습니다. 실제로 행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걱정만 했습니다. 돈이 걱정이면 절약하거나 재테크를 해야 하는데 그냥 걱정만 했습니다. 건강이 걱정이면 운동하거나 병원에 가야 하는데 그냥 걱정만 했습니다. 심리 상담을 받았습니다. 상담사가 물었습니다. 걱정한 것들이 실제로 일어났나요? 생각해봤습니다. 대부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기우였습니다. 쓸데없는 걱정이었습니다. 상담사가 말했습니다. 걱정의 90%는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데 그 걱정에 시간과 에너지를 다 쏟고 있어요. 낭비예요. 충격이었습니다. 평생을 낭비한 겁니다. 일어나지도 않을 일을 걱정하느라 정작 현재를 살지 못했습니다. 변화를 시도했습니다. 걱정이 생기면 멈췄습니다. 이게 정말 일어날 일인가? 내가 할 수 있는 게 있나? 할 수 있는 게 있으면 행동했습니다. 없으면 내려놓았습니다. 걱정해봤자 소용이 없으니까요. 돈이 걱정이면 가계부를 썼습니다. 지출을 줄였습니다. 행동을 옮겼습니다. 그러니 걱정이 줄었습니다. 건강이 걱정이면 병원에 갔습니다. 검사를 받았습니다. 확인했습니다. 그러니 안심이 됐습니다. 걱정하는 시간이 줄어들었습니다. 그 시간이 생산적인 시간으로 바뀌었습니다. 운동도 하고 취미도 즐기고 친구도 만났습니다. 잠도 잘 왔습니다. 밤에 걱정 안 하니까 푹 잤습니다. 낮에 활력이 생겼습니다. 걱정이 시간 도둑이에요. 쓸데없는 걱정을 멈추니까 시간이 생겼어요. 그 시간으로 진짜 삶을 살았어요. 그분은 지금 걱정 대신 행동합니다. 불안 대신 확인합니다. 그리고 현재를 삽니다. 시간을 아끼고 효율적으로 쓰고 행복합니다. 다섯 번째 깨달음, 의무가 아닌 선택을 해야 합니다.
60세의 한 남성분이 계십니다. 은퇴 후에도 바빴습니다. 이것저것 해야 할 일이 많았습니다. 동창회 임원, 동네 노인회, 친목회, 각종 모임. 일주일에 5번 이상 모임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좋았습니다. 사람도 만나고 외롭지 않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부담이 됐습니다. 가기 싫은 모임도 있었습니다. 의미 없는 모임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의무감 때문이었습니다. 한 번 시작한 일은 끝까지 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봐 걱정이 됐습니다. 그렇게 시간을 보냈습니다. 정작 하고 싶은 일은 못했습니다. 책 읽고 싶었습니다. 운동하고 싶었습니다. 여행 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없었습니다. 모임으로 다 채워졌습니다. 몸이 힘들었습니다. 스트레스도 쌓였습니다. 이게 맞나 싶었습니다. 한 강연을 들었습니다. 강사가